출발 새아침.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66일 만에, 그리고 9월 9일 장관직에 임명된 지 35일 만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 가족과 촛불 집회 시민들에 대한 부채감, 그리고 개인적으로 불안하고 너무 지쳤다는 점, 이 외에도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의 토대는 얼추 만들었다는 평가 등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단이었을 겁니다. 생각보다 조금 빨랐다는 의견도 있지만 타이밍상 지금이 사퇴할 최적기라는 의견도 있죠. 향후 조국 전 장관의 행보가 어디로 향할지 모르지만 일단 공은 다시 여야 정치인들에게로 넘어왔습니다. 포스트 조국 이후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이제 다시 일상 속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죠. 취임 35일 만인데요. 검찰 개혁을 발표한 지 3시간 만에 사퇴 발표라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어제도 역시 쪽집게 발언, 예언, 현실로 다가와 버렸는데요. 그만큼 사안을 꿰뚫고 날카롭게 분석을 하신다.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어제 속보 발표 이전에도,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수일 내로 자진 사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정말 그럴까 이랬는데 좀 미리 알고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예. 그렇게 예언한 것도 아니고, 여론이 민심이 따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처음부터 조국 장관은 개혁의 방점을 찍고 지지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를 보자, 민심의 추이를 보자 했는데 역시 지지도 면에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 않을까, 그런 말을 한 것뿐입니다. 네, 그 지지도 여론조사 이런 결과가 사실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게 이제 네, 핵심 취지이신 것 같은데, 총선을 앞두고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총리가 사퇴를 건의한 게 아니냐, 이게 지지율 급락 때문에 오히려 사퇴 날짜 3개를 주고 그중에서 가장 빠른 날짜를 택일하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조국 사퇴를 같이 준비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글쎄요, 그러한 보도는 보았지만은 제 자신이 이 여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민주당의 홍익표 대변인은 전혀 당에서는 관계하지 않았다라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딱히 얘기할 수 없네요. 네. 어제 저희 인터뷰에 나오셨던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도 여당에 있는 몇몇 의원들께서 조국 사퇴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도 청부 사퇴 이런 얘기도 사실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물론 당혹감을 비쳤습니다만은 좀 홀가분해한다,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면을 맞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청부 사퇴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만나면은 여야 관계없이 서로 속내 얘기를 자연스럽게 소통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얘기도 나왔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어제 전격 사퇴 때문에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는 물론 반기는 분위기입니다만은 내심 좀 허를 찔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검찰에서도 지금 이렇게 갑자기 사퇴해버리면 우리도 내상이 크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한국당에서는 일단 파출소를 점령했으니까 다음 경찰서로 간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네. 그건 좀 위험한 발상이고, 검찰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선제적으로
수사 관행 등 과감한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실천해 나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출소를 점령했으니 경찰서로 가야 된다.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인데요. 사실 야당은 그동안에 이 조국 이슈를 가지고 거의 한 3개월 동안 내내 사실은 뭐 좀 잘 써먹었다 이런 표현 너무 좀 저속하지만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야당에서는 어떤 카드를 쥐고 전국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할까요? 글쎄 아무래도 당면은 지금 현재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부의된 사항을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그 열망을 국민들이 나타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1월 중에 상정해서 통과시킴으로써 개혁으로 국민들에게 답변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상당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네, 공수처 법안이라든가 개혁법안, 또 선거법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누가 장관하겠다고 나서겠냐. 모든 식구들이 다 탈탈탈탈 털리는 상황이다. 그런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격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글쎄요, 물어서 아무래도 과거 네. 민정수석의 경험도 있고 또 국회 법사위원 등으로 개혁적인 또 조국 후에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코드를 맞출 수 있는 분은 전해철 의원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김호수 현 차관이죠. 법무부 차관도 과거에 검찰총장, 법무장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거명됐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검토되지 않을까 제 추측을 얘기한 거지 무슨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죠, 뭐. 아주 갑자기 겸손하십니까? 지금 검찰총장은 물론 검찰 출신이지만 장관은 기본적으로 고시 출신이 아닌 외부에서 영입되는 게 맞다는 게 기본 기조였는데요. 지금 전해철 의원 등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오히려 맷집 좋은 정치인이 끝까지 이 정치 외압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는 방향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글쎄요, 정치인이라고 해서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은, 아무래도, 포스트 조국, 애프터 조국은, 거듭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밝혔지만은, 검찰 개혁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은, 거기에 적임자를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순수 법조인보다는 좀 융통성 있게 여러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어제, 입장문을 보고 나서 윤석열 총장 아무 말도 안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검찰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윤 총장이 퇴진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조국 동반 퇴진론까지 사실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지금 윤 총장은 어떤 속내일까요? 그것은 간헐적으로 정치권에서나 광장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네. 윤석열 총장이 퇴진할 어떤 이유도 없고 만약 그러한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검토할 필요가 없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 현재 검찰 수사와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 취임 35일 만에 또 국정감사 하루 앞두고 사퇴를 발표했는데 이 사퇴 시기 관련해서 좀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 윤석열 총장이 윤중천 씨의 그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는데 이 사건을 덮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게 부담이 되어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행동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필두로 해서 당사자인 윤중천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이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윤석열 총장과는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이 인정된 것 아니에요. 네. 그러나 뭐 한겨레에서도 어떠한 꼬투리가 있기 때문에 보도가 됐다고 하면은 그 자체 내를 한번 주시할 필요가 있지. 그러한 것 때문에 조국 장관이 사퇴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사퇴한 건 아니지만 한겨레가 근거 없이 그런 보도를 했을 것으로 또 그냥 막연히 생각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약간 애매한 뉘앙스로 말씀 좀 하고 계십니다. 글쎄요, 항상 뭐 검찰은 의혹 단서가 있으면은 수사를 하는 거고 기자도 그러한 소스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네. 기사화된 건데 네. 과연 어떤 목적에서 그러한 얘기를 표현했는가 하는 것은 궁금한 사항이죠.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퇴가 됐을 건데요. 그 의원님 보시는 가장 결정적인 사퇴 이유는 뭘까요? 저는 아무래도 그 민심이 떠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도나 민주당의 지지도가 이제 위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국 장관으로서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전격적으로 결정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네. 검찰 개혁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자기가 검찰 개혁하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그 실제로 지금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전혀 국회 정상화에 또는 국회 토론은 원하지 않고 오직 조국 장관의 사퇴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네. 스스로 검찰 개혁을 위해서 물러나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과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말끔히 씻고 사퇴를 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서초동 집회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부담 주기가 싫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다면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메시지 내놓은 것들 중에서 특히 이게 저는 사실 눈에 띄더라고요. 허망한 꿈이었다. 환상적 조합. 검찰총장과 이 장관의 법무부 장관의 환상적 조합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그게 전부 다 허망한 꿈으로 사실은 끝나버린 게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이 부분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 개혁을 공약했고 누차 강조를 했기 때문에 조국, 윤석열 이 드림팀으로 검찰 개혁을 해 나갔어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장관이 사퇴하게 되니까 그런 표현을 썼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검찰 개혁에 계속해서 암초에 부딪혀 왔는데 이번에도 그냥 좀 포기하겠다 내지는 너무 힘들다 이런 뜻을 표현한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절반이 안 됐습니다. 네. 2년 반이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국민적 열망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가 월등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동력을 가지고 검찰개혁을 가열차게 이루어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개혁에 대한 좋은 길은 깔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애둘러서 조금 섭섭한 마음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뭐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도 잘하고 개혁도 선도적으로 잘 해달라 하는 희망이 있는 거지 여기에서 임기가 보장된 총장에 대해서 다른 말씀은
하시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야당의 입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요, 한 달짜리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이다. 공론 분열을 야기한 원인이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오히려 공수처 관련 법안은 지금 하면 안 된다. 다음 국회로 넘겨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이런 야당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어제 대통령께서 수호회의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유감스럽다는 대국민 사과를 했기 때문에 네. 또 조국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이나 사과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수처 법을 다음으로 넘기자라고 하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 네. 역대 정권에서 김영삼 대통령 이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역대 대통령들이 다 검찰 개혁을 공약을 하고 추진했지만은 다 다음으로 넘겨가지고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그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또 다음으로 넘기자고 하는 것은 하지 말자는 거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황교안 대표의 말은 공수처법안을 다음에 넘기자 이런 말은 결국은 하지 말자는 뜻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런 그렇죠. 예,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고. 네. 사실은 상당히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저항감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물론 당연히 크죠. 예. 그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지난번부터 계속 우리 의원님께서는 부산 총선에 나갈 수도 있다. 또 대선급으로 오히려 야당이 키워줬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앞으로 부산 총선 나갈까요? 그렇죠. 검찰 수사 여부에 모든 것이 달려있고 또 그가 말씀한 대로 정경심 교수 등 가족들의 건강이나 그러한 상태가 잘 극복된다고 하면은 저는 국민 심판을 직접 받겠다 하고 나서리라고 예상합니다. 검찰 수사에서 얼마나 내상을 안 입고 잘 버텨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수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네. 누가 지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정치연대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3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조국대전 정말 입장문 한 장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군 조국 전 장관의 이슈 언제 끝날까 생각했는데 갑자기 허무하게 끝났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너무 잘 끝났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포스트 조국을 준비하는 여당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맡고 계시는 이재정 의원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저희가 섭외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그 이재정 대변인의 이제 말씀을 정말 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으로 저희가 잘 듣고 오늘 앞으로의 그 전국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예상하셨습니까? 어제 상황요. 예상 못했죠.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발표 직후 직전에 제가 알았지만 직후에도 몰아치는 인터뷰들 사실 다 거절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메시지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일단 저 스스로가 좀 정리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지지자분들 응원해 주셨던 분들도 사실은 염려하셨던 국민들께도 통합된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느라고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또 당사자가 사임 의사를 표시했지만 임명권자가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도 기다렸어야 했기 때문에 어제 좀 당의 공식 브리핑은 늦었습니다. 2시간 만에 발표가 됐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상 이런 경우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라는 말이 상투적으로 들어갑니다. 넣었다가 그 말을 뺐어요. 그러니까 우리 홍익표 수석 대변인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존중한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우리 마음에서 조금 정리되지 않은 아쉬움 또 일말의 분노 같은 것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안쓰러움, 그다음에 가만
감사함, 여러 가지 감정들을 섞어서 존중한다는 말로 운을 떼고 싶지 않아서 그 말을 뺐어요. 그렇군요. 예, 예. 그 서초동 집회에 매번 참석했다는 뭐 시민 같은 경우에는 참 너무 허망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었는데요. 실제로 그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다는 얘기를 그 전날 13일 날 대통령께 엄청나게 여러 번 물론 그 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일요일 날 얘기를 했었고 대통령이 계속해서 오히려 조 전 장관을 설득했었다. 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냥 알았다. 이렇게 이제 재가를 하셨다 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그 전날만이었겠어요. 이제 가정으로서도 있고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의지 그리고 또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도를 맡고 있지만 본인이 완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책임감 누구 못지않게 크신 분이라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그냥 혼재돼서 그런 의사를 표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받아들이는 분들은 그분이 막연히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자신이 없음인지 등등 해석을 해야 되는 그 복합적인 상황이었어요. 또 가족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수사의 칼날이 지나치다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으로 그 짐을 계속 지게 하게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당도 여러 가지 제언들이 있었죠. 그거는 당초 임명 당시부터 지명 당시부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있었죠. 네. 논란 가운데서. 근데 조국 장관 안 됩니다. 임명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설득을 위한 강한 주장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의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면에서 분명히 조국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라는 건 어떤 누구도 마음대로 그 짐을 내려놓거나 내려놓게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상황을 한번 보면요. 보세요. 9시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검찰개혁안을 발표를 아주 씩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점심을 간부들하고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시 반에 엠바고를 전제로 해서 사퇴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2시에 그 사퇴 발표가 났는데 그래서 얘기 듣기로는 간부들도 12시에 모여서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런 그 타임에 그 본인의 부인인 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5차 그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네. 거예요. 네. 그 상황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또 하나는 그 상황 속에서 혹시 뭔가 조국 전 장관에게 결심을 하게 만든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어제 계속 나왔던 얘기는 노트북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었나 이런 의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때요? 검찰발 뉴스의 한 줄 한 줄에 이제 민감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검찰발 뉴스. 네. 그렇지만 분명히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도 밝히셨듯이 전날 대통령께 의중을 전달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도 당이 조금 늦게 알게 됐는데요. 당에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공유하지 못했고 사실상 전달받는 그냥 허탈감은 우리 지지자 여러분과 조금 다르지 않는 그 시기에 받았고 기자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알게 됐고 또 저희는 공보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미리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한 정도로 먼저 제공이 됐는데 그것 자체도 사실은 무의미했죠. 아시다시피 4시에 메시지를 내기까지 그리고 또 지금 역시도 남겨진 과제들에 대한 정리 그다음에 그 가족들에 대한 염려 그리고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 다 지금 무거운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가족 문제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결국 검찰 수사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하고 동반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검찰 수사가 과도했기 때문에 그냥 항복한 거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저는 어떤 평가든 다 절반의 진실은 다 담고 있다고 봅니다. 절반의 진실은 담고 있다. 그와 같은 가혹한 수사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수사 이제 정말 수사를 잘해서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계속 밝혀내는 것들이 아니라 수사의 행태가 지난 수사의 일반적인 레에서는 살펴볼 수 없는 그런 행태를 계속 목격하면서 국민의 분노도 결국은 촛불을 들게 만들었는데요. 그 상황을 정말 범인들은 못 버텨냈을 거예요. 지금까지 버텨내면서 어쨌든 검찰개혁의 의지를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조국 장관이라는 개인이었다가 검찰개혁의 상징이 되기까지는 국민들에게 좀 심어준 개혁 의지, 국민들이 개혁 의지를 모을 수 있도록 해줬던 본인의 사회적 역할 컸거든요.
그 역할을 평가하는 반면에 결국 뭐 그 사태에 검찰이 일조한 면도 있다. 뭐 그 얘기도 뭐 절반의 진실은 포함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뭐 굴복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그가 남긴 과제들에 대한 남은 사람의 다짐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고 싶진 않고요. 윤석열 총장도 같이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분에게도 꽤나 심란한 밤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추해 보시고 본인에게도 아직 기대와 그리고 또 그 책임을 미루지 않으신 임명권자 대통령의 말씀도 무겁게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뭐 남은 시간들 지켜보겠습니다. 오히려 검찰도 내상을 많이 입었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허를 찔렸다 이런 말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없잖아요. 네. 뭐. 어제 저도 국감 중이었고요. 어제는 서울특별시 그리고 오후에는 서울경찰청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뭐 가로등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오로지 또 조국 국감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계획들이 다 있었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사실상 억지로 조국 국감을 계속 이어가던 몇몇 의원님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질의서 다시 준비해야 돼 이런 말을 농처럼 할 정도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남겨진 숙제에 대해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정작 자유한국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설프게 이제 우리 한교안 대표가 급히 대답하느라 이제 국민들의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공은 넘겨졌습니다. 정말 개혁 의지, 사회를 개선해보겠다라는 국민의 열망을 받아 안았던 당인지를 이제는 시험대에 올려져서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검증되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을 비난하는 여론도 있던데요. 결국 조국 전 장관을 못 지킨 거 아니냐. 지키지 못했다. 예. 사실 뭐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을 끝까지 버텨내게 하고 정말 어제는 퇴임식도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퇴임식을 다 하고 보내드리는 그 마지막 검찰개혁 완수일까지 그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 맞는 건지 저도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조국이라는 상징으로 던져진 개혁 의지와 개혁 과제에는 그분도 여전히 자기 역할을 하실 분이고요. 그간에도 역할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다라는 어떤 일면의 지점들은 조국 장관이라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 끝까지 해내야 되는 니네 책임 알지라는 가혹한 회초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은 다 잡고 있습니다.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사실 어느 것 하나 부정하기 힘든 면면에 조금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꼬리 자리듯이 사람을 잘라내는 방식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책임지지 않는 정당이라는 비난을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들을지언정 그렇게 쉽게 이제 당리당략에 의해서 사람의 진퇴를 이제 결정하는 일은 아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없었다고 자부하고요. 지금 역시도 그와 같은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검찰개혁 얘기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라는 게 중론이잖아요. 그리고 조국 장관이 할 수 있는 법무부 개혁안이 이미 다 나왔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해가지고 사법개혁안을 이제 잘 협의해서 넘기는 것,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 잠깐 황교안 대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공수처 법안은 우리는 절대 반대다라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조금 하루 이틀이라 좀 묵히시지 그러셨어요. 어제 사퇴 뉴스 나오자마자 네네. 21대로 넘긴다 하셨어요. 일단 공수처 법안에 대한 이제 각각의 입장을 차치하고서라도 이제 그 21대로 넘기자고 하시니까 처음부터 검찰 개혁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걸 너무 이실직고를 빨리 하셨다는 속내가 너무 들었습니다. 빨리 들여다 보인다. 예. 사실 일상적인 국회 일정을 보더라도 지금 거창한 개혁과제 입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이제 정말 이 자석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받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모였다는 거는 이건 역시도 이례적이거든요. 저희는 이 동력을 이어나가야 될 책임이 있고 자유한국당도 그와 같은 이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성들로 더 이상 회피할 수는 없는 국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 올라와 있지만 물론 그냥 표결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표 계산해서 사당공조 무너졌다고 하지만 사실상 서초동 촛불을 바라봤던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참할 거라고 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했던 얘기는 논의는 열려져 있고 그 논의 과정에서 각각의 입장을 드러내면서
내 입장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국민의 평가를 받는 거예요. 국민을 공론회장에 그리고 국회 논의회장에 끌어들이는 건데 그 가운데서 조금씩 의견을 조율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내년이라 생각하지 말고 올해 할 일이다. 20대 국회 할 일이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좀 전에 저희하고 인터뷰하시면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안을 내년에 뭐 다음 국회로 넘겨야 된다 이런 말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안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거다 이런 바로 얘기도 그 말입니다. 했고요. 제가 어렵고 수려한 단어들을 써가면서 존중해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그냥 조국만을 목적으로 했던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개혁의 의지나 개혁의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것인가 끊임없이 사람들이 의심했잖아요. 그것들을 스스로 너무 빨리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개혁하기 싫으시죠?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어보고 싶다. 대답이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내년에 합시다. 그렇게 하겠죠. 그게 개혁하기 싫다라는 말이겠죠. 그 야당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공수처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선거법 먼저 처리하고 하기로 해놓고 왜 갑자기 딴소리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여상규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꾸 심사를 90일 동안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까지 사실은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뭐 여상규 위원장님은 말씀 나왔지만 이 진작에 그 자리에서 자리를 물르셔야 됐을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법리에 대한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다른 의견이라기보다는 역시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처럼 21대 하자라는 말에 다름 아닌 정말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를 보인 말이고요.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상식적으로는 법사위에서 통상 자기의 소관 법률을 처리할 때의 기간 안에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회의장님이 유권 해석을 맡겨놓은 이상 관련된 부분들 참조해서 국회 내에서 그 날짜가 문제겠습니까? 대의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은지 논의석상에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싶은 것인지 솔직하게 고백하고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보기엔 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겠다. 네, 광화문에 촛불을 들며 모인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때와 개혁까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는 또 달라질 겁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과정에서 어떤 일이든 보이콧만 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자유한국당에도 도움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광화문 시민들도 검찰 개혁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그렇죠. 때문이죠. 자, 마무리입니다. 내일 2+2+2+ 회동 예상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정치협의체 만들어진다 그러고 곧 날짜 잡을 것 같다가 날짜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또 이제 바뀌더라고요. 어찌되었건 간에 정치적 행위들은 모이는 것 자체로 의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뭐 회동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급작스럽게 불발되는 일이 없도록 바라고요. 그리고 또 그 회동에서 이제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이미 공감하고 가시고 각각의 입장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좁혀가면서 어떤 이야기 국민께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정말 가열찬 민주당 대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상캐스터 박희원입니다. 1년에 4계절이 존재하는 것처럼 라디오 청취율 조사도 1년에 4번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이 그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 나이와 사는 지역, 출퇴근 교통수단까지 너무 세세하게 물어서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이후에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이란 질문엔 꼭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이라고 답해주세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8시 뉴스 들으시고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